축구는 매우 간단한 스포츠다. 내가 모든 슛을 막아내면 우리 팀이 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는 잘루이즈 부폰은 축구와 골키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자신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폰은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1994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프로로 데뷔해 42살인 지금까지 세계 최정상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폰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골키퍼 레프야신 이후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습니다.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 최고의 골키퍼죠. 이제 부폰은 어느덧 선수 생활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부폰이 걸어온 길을 보며 그가 왜 위대한 선수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스포츠토토 80% 적중 유료팩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입장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세요. 미드필더 부폰, 골키퍼 부폰이 되다. 부폰은 어려서부터 특별했습니다. 그는 불과 13살의 나이에 AC밀란과 볼로냐에 관심을 받았고 파르마 유소년 팀에 입단해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폰이 처음부터 골키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러던 부폰에게 골키퍼라는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유소년 팀 골키퍼 2명이 부상으로 쓰러지자 부폰이 잠시 골키퍼를 한 것입니다. 이때 부폰의 재능이 발견됐습니다. 부폰도 골키퍼라는 포지션에 흥미를 가졌고 뛰어난 피지컬과 반사신경으로 아예 포지션을 골키퍼로 변경했습니다. 부폰은 곧바로 파르마 유소년 팀 최고의 골키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능을 인정받은 부폰은 결국 1994년 17살의 성인팀으로 승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폰은 자신을 원했던 AC밀란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부폰은 로베르토 바지오, 조지 웨아 등 세계적인 스타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파르마가 만든 세계 최고의 골키퍼. 첫 시즌 교체 자원으로 활용된 부폰은 1996-97 시즌부터 파르마 주전 골키퍼가 됐습니다. 부폰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코파 이탈리아, 유에파컵 등 27경기에서 단 17골만 내주면서 특급 유망주 골키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부폰은 거침없이 발전했습니다. 1997-98 시즌 부폰의 맹활약으로 파르마는 이탈리아 세리에 A 5위를 차지했습니다. 컵대회도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당시 부폰은 발롱도르 수상자였던 인터밀란 공격수 호나우두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폰은 유럽에서 가장 핫한 골키퍼였습니다. 부폰은 자신의 네 번째 시즌 유에파컵 결승에서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며 파르마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부폰은 세리에 A 올해의 골키퍼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유럽 23세 이하 중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브라보상을 수상했고 발롱도르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2001 시즌에는 파르마의 코파 이탈리아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리그 4위를 도왔습니다. 부폰의 엄청난 활약에 이탈리아 최고의 구단인 유벤투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여름 골키퍼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5,100만 유로를 기록하며 유벤투스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유벤투스와 함께 빛난 부폰. 에드윈 판데사레의 뒤를 이어 등번호 1번을 받은 부폰은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02-3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부폰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 4강 2차전에서 루이스 피구의 페널티킥을 막아내고 AC밀란과 결승전에서 필리포 인자기의 헤딩을 막아내면서 유벤투스가 왜 자신을 영입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 활약으로 부폰은 유에파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골키퍼 수상은 아직까지도 부폰이 유일합니다. 부폰이 골문을 지킨 유벤투스는 계속해서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부폰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받았습니다. 9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부폰은 세리에 A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부폰은 유벤투스 전성시대를 연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받은 세리에 A 올해의 골키퍼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폰은 2000-2001 시즌을 시작으로 유벤투스에서만 8번이나 세리에 A 올해의 골키퍼상을 받았습니다. 부폰의 활약이 있어 유벤투스의 수많은 우승이 가능했습니다. 칼초폴리와 유벤투스의 강등. 2006년 승승장구하던 유벤투스에 구단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승부 조작 사건인 칼초폴리가 유벤투스를 덮쳤습니다. 칼초폴리는 당시 유벤투스 단장을 포함해 세리에 A 주요 인사들이 자신의 팀 승리를 위해 벌인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유벤투스에겐 세리에 B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2004-5 시즌과 2005-6 시즌 리그 우승도 박탈당했죠. 구단 영성에 먹칠을 한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벤투스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일부 선수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2부 리그로 추락한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벤투스에 남아 최후방을 든든히 지키며 2006-7 시즌 세리에 B 우승과 팀의 승격을 도왔습니다. 부폰은 37경기에서 고작 21골만 내줬습니다. 이후 유벤투스는 리그 3위, 2위를 기록하며 명가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골키퍼 부폰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골키퍼 부폰을 괴롭힌 허리 부상. 유벤투스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부폰의 몸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긋지긋했던 허리 부상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벤투스는 주요 선수들의 노쇠화와 세대 교체 실패로 2009-10 시즌과 2010-11 시즌 연이어 7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부폰은 허리 부상으로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부폰이 예전의 기량을 되찾은 건 2011-12 시즌이었습니다. 허리 부상에서 회복한 부폰은 다시 선방쇼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폰이 기록한 실점은 고작 20골이었죠. 이런 활약으로 부폰은 2011년 12월 유벤투스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습은 시즌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폰이 든든하게 골문을 지킨 유벤투스는 승격 후 세리에 A 무패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짧았던 파리 생제르맹 생활. 유벤투스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부폰은 2018년 여름 은퇴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부자 구단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었습니다. 부폰은 유벤투스에서 18년 동안 활약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우승만 무려 3번이었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했던 부폰은 차세대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킬리안 음바페가 있는 PSG로 떠났습니다. 시즌 초반은 순조로웠습니다. 부폰은 안정적인 선방을 펼치며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베테랑 부폰은 알퐁스 아레올라와 번갈아 뛰며 경기장 안팎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망주였던 음바페에게 계속해서 겸손하면 펠레, 마라도나, 메시, 호날두 같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부폰의 많은 도움을 받은 아레올라도 부폰은 감독 이상의 존재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PSG에서의 성적은 부폰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골을 내줬고 결국 3대3으로 원정 다득점에 밀려 8강 진출에 실패한 것입니다. 부폰은 평범했던 마커스 레시포드의 중거리 슈팅을 잡으려다 놓쳤고 쇄도하던 로멜로 루카쿠에게 실점을 내줬습니다. 이 한 골로 PSG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부폰은 계약 만료로 PSG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은퇴 대신 조연으로서 친정팀 유벤투스를 돕기 위해 복귀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1년 계약과 함께 등번호 77번을 달고 세리에 A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날강도 사건에서 유일하게 빛난 부폰. 2019년 여름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유럽팀 내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벤투스는 아시아 투어 기간 중 한국을 찾았습니다. 상대는 K리그 올스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당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관중들은 킥오프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45분 출전이 약속됐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경기 내내 벤치를 지킨 것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크게 분노했고 주최사 더 페스타를 향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슈퍼스타였던 호날두는 하루아침에 날강두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폰은 유일하게 빛났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불참한 호날두를 대신해 팬사인회에도 참가했고 경기 후 그라운드를 크게 돌면서 팬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호날두에게 분노한 팬들도 프로페셔널한 팬 서비스를 보여준 부폰에게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골키퍼. 부폰은 이탈리아 축구의 영웅입니다. 1997년 19살에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그는 현재까지도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폰의 첫 국제대회는 1998 국제축구연맹 프랑스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부폰은 파글리우카, 프란체스코 톨도 다음인 세 번째 골키퍼로 선발됐습니다. 당연히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UEFA 유로 2000에는 주전 골키퍼로 선택받았지만 대회 직전 손이 부러지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낙마했습니다. 부폰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국제대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부폰은 경기당 한 골만 내주는 선방으로 이탈리아의 뒷문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축구의 신이 부폰을 외면했습니다. 16강에서 개최국이자 돌풍의 팀 한국을 만나 탈락했습니다. 설기현의 극적인 동점골과 안정환의 헤딩 골든골은 천하의 부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팀으로는 이후에도 계속됐고 유로 2004 대회에선 조별리그 탈락이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폰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마침내 웃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꺾고 통산 4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골키퍼였습니다. 전성기에 접어든 부폰은 노쇠한 프랑스 골키퍼 바르테조보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부폰은 지단의 결정적인 헤딩 슈팅을 극적으로 막았고 조국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부폰은 월드컵 야신상을 수상했고 발롱도르 2위에도 오르며 세계적인 골키퍼가 됐습니다. 부폰은 이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통산 6번째 월드컵인 2008년 러시아 월드컵을 기다렸지만 이탈리아가 60년 만에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폰을 향한 찬사. 무려 25년 동안 현역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폰은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장 주제 무리뉴 감독은 래프 야신도 부폰만큼 역동적이지 못하다라며 그를 야신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명장 파비오 카펠로 감독은 부폰은 세계 최고의 선수다. 야신 이후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할 자격을 갖춘 골키퍼다. 매 경기 한 골씩 넣는 공격수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부폰은 위대한 골키퍼입니다. 스페인 최고의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는 부폰은 축구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 나이가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영웅 루이스 피구는 유벤투스를 상대하고 부폰의 존재감을 알게 됐다. 골문 앞에 그가 있으면 수비수 한 명을 더 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골키퍼들에게도 부폰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스페인과 레알 마드리드의 대표 골키퍼였던 이케르 카시아스는 부폰은 틀림없이 세계 제일의 골키퍼다. 그는 반사신경, 판단력, 경험까지 골키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첼시와 아스널에서 활약했던 페트르 체흐는 부폰은 최고다. 부폰은 골키퍼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 데뷔한 이후 몇 년이나 계속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제 부폰은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걷고 있습니다. 42세인 부폰은 당장 다음 시즌 계약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남긴 업적들은 화려합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와 UEFA 챔피언스 리그, 피파 월드컵까지 부폰은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뽐냈습니다. 부폰의 현역 생활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가 남긴 업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날 것입니다.